지금은 사라져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곳은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곳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총 3가지의 시대적 구분을 통해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1910년 경술 국치에 의한 강제 합방과 무단 통치. 둘째, 1919년 3.1운동으로 시작된 강압적 문화 통치. 셋째, 1931년 일본의 대외전쟁을 통한 민족문화 말살 정책. 그리고 그 시발점은 경복궁 한가운데 있던 조선 총독부입니다. 1903년 러일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 일본은 내각 회의를 통해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토에 먼저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904년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병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강제로 침략,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후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가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고종은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제2차 한일협약까지 강제하게 되니 이때부터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 특명 전권 대사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고종에게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한 고종을 무시하고 오히려 친일파 세력들을 통해 조약을 강제로 진행, 여기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이 바로 을사오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을사조약 이후 일본 대표로서 1명의 통감을 두어 대한제국을 통치하게 되니 이 통감부가 바로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초대 통감으로 한일 협약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으며, 한일 협약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 세력들을 고종이 청산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일본의 고종 강제 폐위의 노력이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까지 파견이 되었지만 결국 친일파 세력들에 의해 병합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통감부도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합병을 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고, 당시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에 취임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은 대부분 일본 제국의 육군, 해군 대장들이 임명되었으며 천황의 직속 부대라 한반도에서 행정, 사법, 군사 권한을 모두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일종의 괴뢰정부처럼 일본 정부와는 별개의 독립정부로서 활동을 함에 따라 대한제국 내의 반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권한을 총독 1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불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조선으로 격화시켰으며 조선시대에 없어진 태형을 다시 부활시켜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때려 죽이면서 강압적으로 조선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며 공포정치를 통해 조선 사람들을 억압했고, 교직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 경찰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서 수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더불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농지를 강제로 빼앗았고, 일본 내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민자 정책을 통해 돈을 내고 조선의 땅을 사면 대지조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며 강제로 조선의 토지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던 기관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이러한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무력 사용과 강제적인 수탈을 참을 수 없었던 조선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 이게 바로 3.1 운동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도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한 통치로는 조선을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때를 기점으로 문화통치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표권도 주겠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지했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일본에게 속아 넘어가 일본을 위해 일하면 당장 먹고 살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친일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단 관리직인 순사의 경우 문화통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원자 경쟁률이 높아져 순사만 해도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어지니 조선인 순사들이 생겨났던 시기도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1931년 전쟁과 사륙에 반쯤 미쳐있던 일본 군부는 본토에 있는 내각 대신들과 자주 부딪히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결국 영토 확장과 대륙 정복 야욕을 위해 일본 군부가 만주에 쳐들어가 만주족의 독립을 지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만주에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만주 사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37년 난징 대학살과 함께 중국 본토에 쳐들어가 중국과 싸우게 되니 이게 바로 중일 전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영토 확장을 크게 경계하며 석유 공급 중단을 빌미로 개입을 암시하자
이게 안 입고 왔던 일본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게 되고 진주만 공습을 통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시기부터 민족 말살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며 전선 확대에 따른 군비 증강과 인력 확충, 자원 조달을 목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 총알바지로 쓰거나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당시 일본 군부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광복 후 수십 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여왔던 조선 총독부 건물은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3월 1일이 되어서야 폭파되었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